자, 이번에는 거기 134페이지 맨 밑에 뭐가 나오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작년에 행정상 민법에서도 출제되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되고 상당적으로 많이 출제돼요. 자, 등기청구권은 요 밑에 하단 부분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등기 뭐예요? 신청권, 등기, 청구권 완전히 달라. 등기 신청권은 뭐예요? 사인이 누구한테?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야.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사인 대 뭐예요? 사인 대 사인. 여기에는. 자,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사인 대 국가니까 그럼 공법상 권리가 돼요. 공법상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대 사인이니까 뭐예요? 공통점은 사잖아. 그러니까 사법상 권리가 그래. 자, 사법상 권리. 자,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가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절차. 그래서 절차법상 권리라고 그래. 자, 그러면 뭐예요? 사인 대 사인이니까 어때요? 요거는 사인 대 사인 관계가 뭐예요? 실체법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자, 그러면 사인이 뭐예요? 일반인이 국가에 대해서 재판을 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태질로예요. 무슨 신청? 이신청. 자, 실체법상 권리는 뭐예요? 요건 판결로서 합니다. 판결로서 이제 뭐예요? 차이점 구분은 해놨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신권 사인이 몇 사람이야 돼? 한 사람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적어자고. 한 사람이 가면 무슨 신청해? 단독 신청. 둘이 가면 공동 신청. 둘 다 인정이 돼. 근데 여기는 사인이 몇 사람이야 돼? 반드시 두 사람이 손잡고 가네. 무슨 신청해?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는 걸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의 구별을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자기가 써먹어야 돼. 자, 봐봐요. 자, 상속 등기,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네. 건물의 신청은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니까 뭐예요?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네요. 뭐는 발생하죠? 신청권은 발생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은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는 자, 등기 신청권 소송의 문제로 구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요거 행간편잖아요. 신청. 그래서 요거 신청. 그래서 요렇게 해놔. 자꾸 헷갈려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제 자,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등기 청구는 세부적으로 가서 등기 청구는 두 종류가 있어. 우리 간단하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암시하고 왔으니까 몇 종류가 있어요? 물청, 채청. 그렇죠. 채청과 물청 두 종류가 있어. 그럼 채청은 언제 가져가죠?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자,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예요? 일치할 때 발생하는. 근데 이걸 해석해봐요. 실체관계라는 것은 실소유자야. 등기라는 것은 등기 명인이야. 그럼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면 뭐예요? 물청. 그럼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일치하면 뭐예요? 채청. 채청은 몇 년? 10년에 시효에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여기까지는 이제 대학생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을 위해서 뭐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써요. 자, 말서는 뭐라고? 물청, 법정은 물청. 자, 그러면 이전하고 설정은 뭐예요? 채청. 요거 딱 외워둬야 돼요. 이 설정. 그렇게. 근데 요거 말서는 예적 측면에서 나중에 볼 거고요. 이전은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적 측면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먼저 숙지를 해야 돼. 그러면 등기청구는 이렇게 물청과 뭐가 있다? 채청이 있다. 채청은 언제?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따져야죠. 그러면 봐봐요. 이제 민총으로 이제 연간을 정해야 되겠죠.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뭐요? 자, C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때? 통정을 해서 등기를 누가 쳤어? B한테 전화했죠. 그러면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 B는 뭐예요? 등기 명인이죠. 일체, 불일체. 불일치. 그럼 요거 불일치. 그럼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한 최초 물청. 그때는 뭐예요? A는 그러면 B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이때는 그러면 말소는 물청은 그러면 뭐예요? 물청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야. 최초가 몇 년? 10년.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속 썩이는 게 점유 취득시효에서 속을 썩여.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막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마이크를 안 들고 있어서 불안해요. 불안해.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 15-1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추가 시험 때 4시간, 12시간을 강의했어요. 1년을 꼬박하니까 뭐예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손이 마비가 되더라고. 그래서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마비가 되어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발목이 맛이 가더라고. 근데 16회 때, 17회 때 수강생은 제가 장애인인 줄 알았대요. 제가 이렇게 풀어서 고려서 그런 거. 그 당시에 또 민법 교수님들이 뭐예요? 아프신 분이 많아서, 장애인 교수님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손이 안 펴져. 굳어버렸어. 요 손 펴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 6개월이 걸려서 병원비 다 줬어요. 병원. 그래서 제가 뭐예요? 그때부터 백가방을 들고 다녀. 덩어리 하는 거. 그래서 맨날 지하철에서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요. 굳더라고. 이야,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아까 했던 A가 소유자예요. B라는 사람이 20년 자주 평 공연했어.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됐네요.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네요. 등기도 지금 A죠. 일체, 불일체, 일체하고 있죠.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에서 등기 정권은 채청, 물청. 채청이야. 그럼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점유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보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권리의 잠잠자는 용서할 수 없거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돼.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그러면 등기청권의 소멸시효의 문제.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보죠. 매수인의 등기청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게 포인트야.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 읽어봐요. 요거. 이전은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은 몇 년? 10년. 그러면 행사하고 난 점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한 부동산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 여기에다 줄잖아요. 인도받은 이상 인도를 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자, 점유의 상실에도 그 이전 등기 행사 여부에 관해서 그가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여기 포인트예요.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만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읽어봐요.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실취득의 문제라는 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가실취득의 문제는 봐봐요. 가실이 뭐예요? 가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처럼. 전액 가실은 뭐예요? 소에는 뭐가 나와요? 소에는 그러면 앞에다 보면 젖소는 뭐가 나와? 우유가 나오죠. 그게 천연 가실이야. 자, 법정 가실과 관련돼서 봐봐요. 돈을 부어주면 뭐가 나와요? 이자. 그게 법정 가실이 되는 거야. 가실의 종류는 뭐가 있죠? 천연 가실과 법정 가실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A가 집을 몇 B한테 팔았어요. 팔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매도인 매수인이야. 이 사람이 잔금은 다 치렀어. 근데 아직 이전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요 가실에 대해서 누가 따먹어요? 임대료로. 이가 따먹죠. 매수인이 따먹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A가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은행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는 누가 따먹어요? A가 따먹죠. 그거야, 그 이야기야. 그럼 매매에서는 잔금을 다 치렀다면 누구에게 인정돼요? 매수인에게.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매매계약에서 계약인으로부터 인도받을 때까지 가시는 매도인이 취득하지만 인도 후 줄잖아요. 인도 후에 매수인이 가시를 취득한다. 자,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여기 포인트잖아요. 완납. 완납하면 가시는 누가 취득해? 매수인 거죠. 매수인. 매수인이 취득. 그래서 맨날 시험 문제예요. 매수인은 뭘로 장난쳐요? 매도인으로 장난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놓고 오늘 형이 칠판에 적어준 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놔야 돼. 빨리 암기를 해놓고 써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기반이 되지 않고 있는다면 이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가실에 대해서는 무슨 가실이 있다? 천연가실과 법정가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가실 그러면 뭐예요? 자, 사과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천연가실과 뭐가 있다? 법정가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법률행위 의하지 않는 물건변동.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예요? 자,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군대를 늦게 간 편이죠. 그래서 186조 7조도 구분을 못하고 군대 갔어.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뭐예요? 고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글씨가 다르더라고. 187조는 법률행, 6조는. 187조는 법률 규정이야. 글씨가 다르더라고. 하물며 뭐예요? 하물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어떤 사람은 봐봐요. 저기 안산에 우리 친구, 저랑 거진 친구야, 지금. 친구인데 이제 뭐예요? 공인중개사 땄는데 술집하고 있어요. 좀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차 보내주면 나오마. 그래서 안산까지 어떻게 가? 강의할 때는 갔었지만. 무행에 추인이 있어. 그럼 여기 봐봐요. 공통점 뭐예요? 추인이잖아. 차이점은. 무행이 여기는 무관대리. 무행이 추인 한 번 무효가? 안 무효죠. 무권대리를 추인한다 해서 유효가 될 수 있어? 없죠. 그러면 무권행위 추인은 소고표가 없다라는 거야. 무행위 추인은. 그렇죠? 그러면 소고표가 없어? 그러면 언제 나타나? 추인한 때로부터. 이게 장래효라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무권대리. 그러면 무권대리가 먼저 행위하고 본인이 뒤에 추인을 했어요.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래서? 아까 배웠어. 유동적 무효 상태야.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은 소고표가 발생한다. 이거는 소고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마무리합시다.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분황산 물권변동의 시득. 134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뭐예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이 판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처분 제한 요건주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원점은 판결이야, 판결. 그러면 판결을 찾아서 우리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판결. 상속, 자, 공영징수 판결. 자, 135페이지 4로 3번 판결을 찾아봐요. 판결 찾았어요? 자, 판결에 또 기초규칙이 있어야 돼.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3개. 자, 확정 판결의 종류, 이렇게 나오죠.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다? 3개. 이행 판결. 자, 확인 판결. 자, 형성 판결이 있어. 형성 판결.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아마 이제 안 적는 사람은 다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민사재판은 최종 결론은 결론은 3개밖에 없어. 읽어봐요. 이행하라. 항일한다. 형성된다. 그러면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그래서 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이야?
재정유. 그럼 이행 판결은 왜 해요?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내는 게 이미 전제 요건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써요. 186조. 확인 판결도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사유가 돼.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형성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거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아니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자고 치는 게 하나가 있어. 이게 뭘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별표가 3개짜리고. 근데 잠깐만 형님들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거야. 이해는 됐는데 나중에 따로따로 외우다가 헷갈려. 이행 판결은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러지 말고 형성 판결에 한해서 187조고 나머지는 186조 사이다.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우다가 헷갈리는 거야. 우리 형님.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간편을 그거 가야 되겠죠. 자, 판결은 그러면 이행하겠는데 여기 행간편을 써놔요.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형기를 효하지 않는 형성 판결은 뭐예요? 시험 범위는 요거야. 나머지는 뭐 잡지 못해도 되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다만 그래서 요거 이제 별표 하나 해놓고 공유물 분할 소송. 자, 조정에 의한 경우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하여야 할 물권 변동이 생긴다.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아주 예의가 속을 섬겨. 이 판결이 뭐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가 뭐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10%를 차지해. 골치 아파 나중에 판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다? 3종류라는 걸 다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형성 판결.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26회 때 민법으로 갑시다. 읽어봐요. 공유에서 나왔네. 자, 공유 등기, 공유와 관련된 설명 좀 틀린 것.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오케이. X예요, O예요? X. 그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첨을하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에 가니까. 자, 요거 이제 나왔네요. 자, 135페이지, 187째. 왜? 뭐밖에 없어? 점유 취득시효. 그렇죠. 점유 취득시효는 면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달라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 136페이지. 오늘 몇 번째 들어요? 등기법 2번. 벌써 등기법 프린트로 한 번, 책으로 한 번. 오늘 또 등기의 나오네. 등기란,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또 문제,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등기란 그러면 뭐예요? 등기라는 것은 일단 권리야. 어디로 가요? 부동산 등기라 어디에서 해요?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말하는 거.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등기소에 뭐하러 갔어? 신청하러. 이제 안 틀리네요. 등기하러 갔다고 그래. 자, 등기원한테는 접수하러 가네. 자, 등기부는 기록.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드디어 민법에서 작년 재작년에 출제됐어.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다. OX, X.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다? 접수한 때야. 자, 그러면 여기 과거에는 기록이었는데, 그러면 요 접수와 요 인터벌이 생겨.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기에 기록하더라도 거꾸로 올라가네. 그걸 뭐라 그래? 소급표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라는 거예요? 소급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 부분. 표제부, 납부, 얼부. 어디가 더 많아요? 권리가 많죠.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주된 공차하면서 뭐의 부수관계, 즉 표제부를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납부, 얼부의 등기를 권리의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는 벌써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표시 공부한 사람은 뭘까요? 표제부, 일정한 권리관계부의 가구, 얼구 관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 이걸 뭐다? 부동산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복습을 해야 돼서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요 학원에서 제일 공부해 펜스타일은 두 분이 계셔요. 또 아마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설사 다음 주에 와서 까먹더라도 제일 공부 고사예요. 우리 또 한 분이야 집에 가서 또 열심히 하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가라고. 그냥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집에서도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나는 1차, 집에서 하면 편집을 하게 돼 있어. 민법 학교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가장 좋아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그러면 어차피 까먹어. 근데 다음번에는 까먹는 속도가 좀 줄어. 처음에 할 때는 10시간이면 까먹고, 그 다음에 반복하면 5시간 가고, 금방 이제 기억이 난다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사람의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여기 봐봐요. 저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인간이니까 비밀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당신 옛날에 여자 있었냐? 묻지 말라고. 그렇죠. 비밀이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그 나이에 35에 여자 한 번 안 봤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저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비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AI는 비밀이 없어. 애가 없어요. 다 가봐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부 배웠으니까. 이제 덜 까먹는 표제부, 표시번호, 가구, 소유권, 순위번호,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순위번호. 요거 표제부의 내용, 가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라고.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 자, 기입등기 줄 딱 정하고. 벌써 그래서 벌써 줄을 여기다 긋는다고. 세로 2. 그러면 이걸 찾아봤더니 우리 등기법 배운 사람은 행강편잖아요. 보전, 이전, 설정, 그렇죠. 딱 세 군데예요. 뭘로 연결돼요? 등기필 정보 작성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구단에 와요. 자, 새롭다.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래서 세세 기입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경정등기 줄 쳐놓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후발적 사유. 원시적 사유. 그럼 꼭 하나, 꼬리표를 하나 붙여야 돼.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동일성. 자, 어떤 등기를 하였을 때, 그 자체의 차고, 유류라는 것은 빠뜨린다라는 거야. 애시당초 차고, 원시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원시적. 그러면 쓰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 원시적. 줄다, 그러면. 경정등기는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의 전후를 통하여 요거. 동일성에 대한 요거 행간편 전화야 돼. 동일성. 찾아서. 동일성에 대한. 그러면 왜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A적 측면이 있어요. 요 놈이 나중에 사고를 쳐. 봐봐요. 내가 봐요. 등기가. 자, 등기를 툭 치면 뭐가 나와요? 또 까먹었다. 또.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자, 직권경정등기. 자, 직권경정등기는 지가 잘못한 거죠. 지가 잘못하고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면 되겠어. 그러면 직권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가 잘못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직권경정등기가 그래서 간혹하다. 직권경정등기는 동일성을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어때? X야. 이거는 A적 측면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서 직권경정등기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직권경정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경정등기는 그러면 머릿속에 외워야 돼.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원칙, 무슨성, 동일성이다.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죠. 그러면 질적 불합치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를 경정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일부 무효의 법률을 양적 불합치고 138조를 질적 불합치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양적 불합치 한번 볼까요? 양적 불합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거 뭐예요? 등기된 양이죠. 요거 물건행위. 요거 물건행위가 등기된 양. 요거는 어디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잖아. 그러면 요거는 무슨 행위? 물건행위, 처분행위. 요거는 아무리 등기된 양이 많들들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는 거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처분행위가 이만큼. 그러면 봐봐. 등기된 양이 많아, 적어? 많잖아.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네.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으니까. 그러면 실무상 무슨 등기로 처리될까요? 경정 등기로. 자, 이번에는 봐봐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일부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일부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요거 일부 물건행위가 일부가 안 됐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사자가 무효야. 일부 무효의 법리로 연결이 되게 돼. 그러면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는 어디 양 한도 내에서?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U, 무효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번 들어두라고. 한번 들어두고 그러면 경정 등기와 관련해서는 일부의 무슨 사유예요?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보면 변경등기 보죠. 변경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야? 후발적 사유. 그러면 빨리빨리 책을 찾아서 읽어 줄쳐놔야 돼. 그러면 여기는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 자, 말소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측면이잖아. 권리적 측면. 그래서 전부. 자, 전부 불일치. 찾아서 줄쳐놔요. 전부 해야 돼. 자, 말소 등기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 무슨 등기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효과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됩니다. 그래서 써놔요. 여기 없으면 전부, 일부. 전부, 일부. 자, 부적법 말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요거 찾아서 부적법 말소 hin관편잖아요. 여기에서 부적법 말소 줄쳐놓고 그 밑에다 언제나라고 써.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부적법.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에요, 부적법이? 적법. 그럼 자발적 말소에 대해서는 회복 등기가 즉 불가능이 돼. 그래서 요거 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자기가 수업을 들어가면서 체크를 좀 하도록 거야. 그래서 요 의미를 또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요거 이제 방식에 따른 분류 나오네요. 방식. 요거 방식. 자,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봐봐요. 표제부. 요거 뭐예요? 갖고. 요거는 얼구가 되네. 얼구. 갖고는 무슨 번호? 아니, 표제부는 무슨 번호? 여기는 얼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1 다음에 몇 번? 1번, 2번 다음에 3번.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방식, 형식, 방법은 뭐예요?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1 더 나눠서 나누는 게 한칸 걸면 1-10, 즉 부기 등기라는 거네. 그러면 방식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죠. 그러면 이제 방식 동그라미처럼 주등기, 독립등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 신등기라고 자기가 딱 해놓고, 여기는 그러면 주된 등기라고 딱 해. 지금 이런 필기라는 것은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죠. 그러면 부기등기는 뭐예요? A. 그래서 부기등기.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잡아줘야 돼. 별표가, 우리 등기법에서는 별표가 5개짜리야. 자, 그렇다면 이제 니은 이제 기억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봐봐요. 부기등기는 그 자체로도 독립한 순위번호가 없고 주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 메토라고 번호를 붙여서 행해진 등기다. 이거는 과거의 조문이야. 사실 현재는 뭐예요?
이렇게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주문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이제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해서 메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적인 어때요? 민법 선생님 공시법을 못해. 등기법 선생님은 민법을 깨차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의 종이 등기부에 부기 메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전산 등기부는 다 번호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순위를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1이 무슨 등기? 주등기 1-1이 1-1이 부기 등기. 그러면 1번하고 1-1이 싸우면 누가 이겨? 1이 이기죠. 그러면 요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1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34회 때 나온 거래. 그러면 여기에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 의 등기. 주등기가 말소되면 딸림 족속도 죽어버려. 그래서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전 동그라미, 이전, 여기서부터 먼저 잡아, 키워드가.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 요거, 요렇게 살펴놓으라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전 등기라,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거 등기법에서 잡아요. 전대 등기. 전대가 뭐예요? 전대. 너는 임차권 이전이야. 임차권 이전.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임차권. 그럼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작년 재작년인가 3년 전 전대 등기가 뭡니까? 그래서 전남대 등기. 그렇게만 해봐. 그렇죠. 전남대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전세를 제3자한테 넘겨주는 걸 뭐라고 그래? 전전세. 그럼 부기 등기네. 부기 등기네. 자, 근데 여기 약 줘야 돼, 약. 여기 특이할 동그라미. 특이할까 약정이 붙으면 무조건 부기 등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따지라고. 석간을 집에서. 요 저당권을 먼저 박스를 쳐놔요.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찾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소유권 및 물권, 등기 등록을 전제로 해. 그러면 여기 앞에 대가리의 소유권이야, 전세권이야? 전세권, 지상권이잖아.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몇 개와, 즉 부기 등기. 여기 소유권이 붙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여기 읽어봐요. 의 동그라미. 상이라고 써요. 얘 가등기, 상의 가등기야. 근데 이제 요거 가등기 상은 봐봐요. 보면 가등기는 소유권에 이득을 줄 수도 있고 소유권 이익 권리 수도 나눠줄 수 있죠. 근데 판례가 신경 쓰지 마. 가등기 상의 가등기는 무조건 부기 등기하라고 그랬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아니, 가등기 상의 가등기라는 게 그러면 그게 가등기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부기등기. 이전에 가등기 또 하니까 뭐예요?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의라는 것은 상이야. 쓰인다. 그렇게. 자, 그래서 뭐 우리 요 정도 우리가 잡아서 우리 오늘 일부러 등기법 지난주하고 요번 주하고 그래서 일부러 맞춰놓은 거야. 시간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들으라고. 그 이유로. 자, 그러면 효력에 따라 물려있네. 자, 요거 이제 효력, 동그라미 전화해. 효력은 무슨 적혈력? 물권 적혈력. 그럼 물권 적혈이 종국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등기? 종국 등기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예비 등기. 예비 등기 대표 선수가 뭐예요? 가등기가 있어. 가등기, 요거, 가등기. 별표 5개로 해놓고. 그러면 종국 등기가 아니죠. 무슨 등기? 가등기라.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월드컵 본선 예선이야. 그래서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 그래. 본등기. 본등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꾸 노래나 들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만. 읽어봐요. 가등기도 주등기. 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가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야. 뭐예요?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해요.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OX, X. X죠? 본등기 형식에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 가등기라면 이제 연습을 했자. 지난주에 토요일 날 수업 안 된 사람은 가등기 그러면 자꾸 요걸 숙제해놓으라고.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이야.
애야,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뭐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소로 가? 법원으로 가지. 법원으로 가지.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가면 등기관이 뭐라 그래요? 그래. 거부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 통해서 법원이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야. 알려준다 그 자로 붙지만 촉탁. 그래서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 그러면 등기소